검사 결과는 완벽하게 정상이라는데 내 몸은 왜 이렇게 천근만근 힘들고 아플까요? 어지럽고 가슴은 쿵쾅거리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 기막힌 미스테리,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이라는데 도대체 왜 몸이 계속 힘든 건지 이번 심층 해설을 통해 아주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답답한 증상들, 혹시 내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구로구 건강드림 내과원 신재욱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듣는 환자분들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심장은 아무 이상 없다는데 숨은 턱턱 막히고 머리는 멍하고 단순히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기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심전도, 위내시경, 심지어 뇌 MRI까지 싹 다 찍어봤는데 결과가 아주 깨끗하다면 도대체 내 몸에 어떤 보이지 않는 문제가 이 지독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섹션, 내 몸의 자동 조절 컨트롤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던진 질문의 해답을 찾으려면요, 뼈나 위장 같은 구조적인 장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선 시스템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바로 자율신경계라고 부르는데요. 심박수, 혈압, 체온, 위장 운동처럼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몸을 굴러가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장치죠. 위기 상황에서 몸을 깨우는 교감신경과 반대로 푹 쉬고 소화하게 해주는 부교감신경이 아주 팽팽하고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흩어진 증상들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보죠. 자, 온도 조절기 같은 이 정교한 균형이 깨져버리면 우리 몸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교감신경이 과열돼서 멈추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이 자동 컨트롤러가 고장나면 정말 골치 아파지는데요. 밥 먹고 나면 유난히 몸이 처지거나 밤에는 자꾸 깨고 손발은 찬데 땀은 비정상적으로 나는 시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엉뚱한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환자 한 분이 여러 병원을 빙빙 돌게 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배선 시스템이 망가진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립성 빈맥증후군, 줄여서 POTS라고 부르는 질환인데요. 그냥 누워있다가 일어섰을 뿐인데 혈압 저하도 없으면서 심박수만 10분 이내에 1분에 30회 이상 미친 듯이 치솟는 겁니다. 심장에 가짜 알람이 울려서 핑 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섹션, 신경과 통증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확인해 볼까요? 놀랍게도 이 내장 알람 시스템의 고장은 단순히 어지럽고 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뒷목, 등, 어깨의 찌뿌둥한 만성 통증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이걸 중추감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끊임없이 울려대는 스트레스 신호가 뇌를 완전히 과부하시켜버리는 겁니다. 신경계가 극도로 예민해지다 보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아주 사소한 자극도 뇌에서는 극심한 통증으로 엄청나게 증폭시켜버리는 거죠. 뇌가 자꾸만 자기가 지속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착각하니까 우리 근육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그쪽으로 가는 혈류량도 뚝 떨어집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근육이 좀 뭉친 문제가 아니라 통증을 처리하는 시스템 그 자체가 망가져서 온몸이 아프게 되는 원리인 셈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섹션, 이 보이지 않는 질병을 대체 어떻게 찾아내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엑스레이를 아무리 찍어도 이 예민해진 신경은 보이지가 않는데 대체 의사들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신재욱 원장님 같은 전문가들은 뼈의 구조가 아니라 기능에 집중합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받는 검사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일어설 때, 중력을 받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특히 환자의 흩어진 증상들을 구체적인 수치로 바꿔주는 컴패스 31 같은 설문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기립성 문제, 혈관 운동, 땀, 위장관, 방광 문제 같은 것들 말이죠.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기념평가를 해보면 마침내 이게 다 연결된 하나의 분명한 그림이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HRV, 즉 심박 변이도 같은 검사로 신경 근형 상태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런 검사 기계에 찍힌 숫자가 아니에요. 매번 변할 수 있는 숫자를 환자가 실제로 매일 겪는 불편함,
예를 들면 수면이나 식사 후의 증상 패턴과 연결 지어보는 게 진짜 중요한 진단 과정입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통증의 진짜 스위치를 찾으려면 피부 겉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표피부터 시작해서 진피, 피하지방층을 뚫고 저 깊은 근육층까지 층별로 꼼꼼하게 자극을 줘가면서 과민해진 통각세포들이 정확히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내야 하죠. 숙련된 의사들은 특수한 진단 도구들을 사용해서 환자의 몸에 일종의 통증 지도를 그립니다. 통증 신호를 미친 듯이 뿜어내는 스위치들이 어느 조직층에 갇혀 있고 어디서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직접 물리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 과민해진 신경 진정시키기입니다. 고장난 회로를 찾아냈으니 남은 건 확실하게 고치는 거겠죠? 단순히 아플 때만 먹는 진통제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짜 목표는 바로 신경계의 기능적 리셋입니다. 엉켜버린 배선 자체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건강드림 내과 의원에서도 임시방편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솟구친 신경의 긴장도를 원래의 편안한 상태로 되돌리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는 게 바로 성상신경 차단술, 즉 SGB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 부위에 있는 교감신경계에 작용하는 건데요. 365일 내내 패닉 모드에 빠져있는 자율신경계의 전원을 잠시 껐다가 다시 켜주는 아주 정밀한 리셋 버튼 역할을 하는 시술입니다. 여기에 더해 통각 수용체를 정상화시키는 FBT나 척추 주변 자율신경을 다루는 SNEPI 같은 고도화된 비스테로이드성 치료들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런 맞춤형 표적 치료들이 시너지를 내면 꽉 갇혀있던 신경이 스르르 풀리고 뇌로 쏟아지던 통증 신호가 낮아지면서 멈춰있던 혈류가 다시 시원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시술 전후로 조직을 직접 쥐고 굴려보는 핀치앤롤 테스트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냥 주사 놔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근막과 신경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진짜로 바뀌고 있는지 손끝으로 직접 평가하고 확인하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죠. 물론 우리 몸의 자동 온도 조절기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려면 의학적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이라는 윤활유가 반드시 짝을 이뤄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수면 리듬을 맞추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며 몸이 놀라지 않게 아주 가볍고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을 더해주는 것이 회복을 오래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단 한 가지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이 결코 마음이 예민해서 생기는 꾀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측정 가능하고 서로 아주 끈끈하게 연결된 실제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입니다. 그러니 병원 검사는 정상이라는데 매일같이 몸이 녹초가 되어 명확한 해답을 찾고 계시다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검사 결과에만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돌려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컨트롤러, 그 배선 시스템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할 때 아닐까요? 내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에 꼭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